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끊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겨? 아직도 안 졌어? 옳지. 삼례에서 급조된 삼례에서 모았죠. 급조한 동학군 부대가 12월의 추운 겨울날 공주 주변의 전투에서의 패전 정도가 아니야. 대패로 충격으로 도망병이 늘어나고 있는 내부 사정이 전봉준 장군에게는 그에게 이 전투의 속전속결을 강요했기 때문에 속전속결. 그러니까 너무나 1000m, 1200m 밖에 안 되니까 빨리 끝내자 이걸 했는데 그 한나절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투가 한나절 동안 50차례를 공격을 했는데 안 끝나요. 이게 다 뭡니까? 또한 공교롭게도 오금치의 교명한 지형이 동학군 작전의 실패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었고, 오금치만 넘으면 공주가 바로 아래에 있어서 오금치만 넘어가면 공주 감형이 있어요. 그걸 못 넘었어요. 그래서 동학군은 공주 문턱까지 갔다가 패배하고 말죠. 근데 나는 왜 안타깝게 공주 교육대학을 나오고, 아이고 오금치는 또 왜 내 옆에 있었고 나는 왜 봉황산에서 잠을 자고, 아이고 미치겠다. 조금만 더 무리해서 공격하면 공주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아주 감질나는 상황이냐. 고지가 바로 앞인데 예속 말 수는 없다 그 얘기요. 이해는 가지요. 그까짓 거 1000m 못해요. 전쟁인데 그거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공산성을 찾죠. 거기 가면은 공산성이 있어. 근데 나는 찰떡선이 없이 뭣도 모르고 공주구역 다닐 때 맨날 공산성만 갔답니다. 공산성을 그냥 따리면 날마다 가요. 특히 공산성은 그 봄에 그냥 벚꽃이 피면 벚꽃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 대낮보다 더 환할 정도로 그렇게 환해요. 아름답죠. 속상하죠. 그래서 공산성을 차지하면 전세는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작전 때문이었다. 전봉준이 실패한 정면 공격을 되풀이하도록 유혹한 우금치 지형에, 우금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형적 요소가 또 있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러 번 답사를 하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해도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님이시여 그 강을 건너지 마라 해도 기어코 건너요. 주력이 공격한 우금치 고개 아래 공격 개시선에서 고개 정상까지는 1km밖에 안 돼. 그 정도 긴 거리의 부대를 장시간 기관총 사격에 노출시켰어. 뭐 기관총만 없으면 잠깐 500m도 잠깐 뛰잖아요. 그까짓 거 1km 별거 아닌데 걸어서 거기를 따발총에 노출을 시키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속전속결로 끝낼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또한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잘못된 거죠. 가능하지 못했어요. 왜? 캐딜락 따발총 때문에 가능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공격한다면 아이고 입술이 바짝 날려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세월의 흐름. 이대로 공격한다면 그 부대의 공격 유지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거를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1km인데. 그러나 우금치 계곡을 감싸고 있는 동쪽 능선에서 계곡을 향하여 수직으로 짧은 가지형 능선들이 두어 개 나와 있어. 그 짧은 계곡 사면으로 부대를 대피시키면 화력으로부터 은폐가 가능하다는 전략이었다. 이런 말에 전략은 좋았죠. 나름으로 전략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 이 따발총 앞에서는. 그것은 우금치 고개에서 불과 300m 거리에도 그런 언덕이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불과 300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피하고 있다가 밀집 대형으로 연속으로 내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1km 거리에서 300m는 안전하다는 얘기죠. 300m 내에서는 그 언덕에서 숨어 있을 수가 있었고, 조금만 뚫으면 가냐 그런 얘기인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사이에 우금치를 넘는다니까. 걸어서 가요, 걸어서 그냥. 다 보이고 한눈에. 그래서 이곳을 대피하여 있다가 밀집 대형으로 밀어붙이면은 그 기세를 그 기세로 그 우금치 고개를 넘어서 공주 감영에 도달할 수 있고 공산성을 차지하면 된다. 아주 좋아.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이미 공산성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공산성에 가면은 영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영연사와 영명사가 있죠. 그 공산성 안에 있어요.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700m니까 달리면서 공격하면 우금치고개의 방어선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단병 접전식 용병술. 단칼에 끝나는 거야. 다 단칼에 그냥 탁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내자. 하면 뭐 기막힌 얘기죠. 그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눈물 나요. 전복년으로서는 다소 무리했지만 경험상으로 봐서 이길 수 있었어. 황룡강 전투에서. 그지? 그래서 욕심을 부릴만 했어요. 그러나 막상 전술을 펼치고 보니까 뜻밖의 복병들이 막 숨어 있는 거야. 미리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 전술을 한 3일만 앞당겼어도 농민군들의 기계로만은 꺾을 수 없었던 그 전력이 그들 일본 놈들의 미리 진을 친 총알. 총알이 그냥 어디서 쏟아나는지 모르겠어. 따져나와서 이 잡놈의 새끼들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전으로 돌입했지만 우금치의 관군 일본군 hun성군 놈들이 화승총과 축창으로 무장한 농민군 부대가 몰려들으니까 쏘아대는 거야. 이내 전술로 밀어붙여도 계란으로 파헤치기죠. 두들겨봐도 분쇄될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응? 관군과 일본군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말이야. 죽창으로. 말도 안 되죠. 화승총? 이거 하나 쏘고 잡아당기고 하나 쏘고 잡아당기는 거와 200발 연속으로 나오는 따발총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당시 농민군의 죽창 당시 동학군의 축창이 행한 곳은 충청도를 관할하는 공주 봉황산 아래 감영. 봉황산 아래 충청도는 충청 가면 것도 뭣도 모르고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는 충청 가면 거기 잘만 돌아다녀요. 그 앞으로 날이면 하루에 2-3번씩 왔다 갔다 포교당이 있거든요. 거기 포교당 갈 때도 들리고 터미널 갈 때도 들리고 안 들릴 데가 없었어요. 우금치에서 불과 2km 남짓 거리에 불과한 곳에 공주 감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km만 통과하고 1km 통과하면 공주 감영이야. 거기에 공주 교육대학이 있어요. 공주 감영을 지키는 사람은 충청도 관찰사로 훗날 을사오적이 되는 박재순이었어요. 동학군으로서는 우금치를 돌파해 충청 감영을 점령하면 호소의 유충지이자 호남의 관문인 공주를 손에 놓고 금강을 경계로 장기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어디를 공산성을 점령하면 그냥 거기가 공산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 성에 다 둘러싸여 있고 공주 금강이 다 내려다 보이고 거기에서 옛날에 누가 저기 누구지? 영규대사가 군사를 가리키던 그 훈련장이에요. 거기가 공산성 그 안에가
별거를 다 그것까지 다 가봐. 아주 나를 부려먹으려고 작정했나 봐. 주조선 일본공상 인호의 가오루 역시도 말하기를 공주는 충청도의 도구로서 아주 좋아요. 한 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옛날에는 우리가 공주를 충청남도의 도청세지로 하려고 했잖아요. 공주를. 설명하면서 만약 이곳이 적 동학군의 수중에 떨어지면 한 도가 몽땅 무너질 것이다. 굉장히 요새예요. 요새. 공주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금강이 흘러가고 금강철교를 제가 있을 때도 금강철교를 이제 거기를 폐쇄하고 새로 철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다니는데 뭐 저는 뭐 그냥 안 가본 데가 없죠. 공주를. 설명하면서 만약 이곳이 무너지면 동학군의 수중에 떨어지면 한도가 몽땅 무너질 것이라는 보고를 남기고 있을 정도로 공주는 요충지였죠. 그리고 게다가 공주는 전봉준이 신봉했던 예언서 정감록에 언급된 십승지지, 습승지. 그러니까 정감록의 십승지로서 마곡사도 있어요. 마곡사의 십승지에 속하고 공주도 속하고 한 곳으로 마곡사. 이게 그 마곡사가 그 공주 거기를 말하는구나. 십승지가 있어요. 마곡사 계곡. 이 바로 그것이었으니. 그러나 하늘은 공주를 버렸어요. 이런 공주를 두고 경호는 수많은 고심 끝에 최전선으로 뛰어 들어가 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전봉 경호선사가 그냥 아주 우금치로 가 답답하니까 우금치 고개에서 숨을 죽이고 전봉준 곁에서 전신전력을 다해 전봉준을 도왔지만 결국 경호는 전봉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전선이 무너지면서 할 수 없이 후퇴하는 전봉준을 바라보면서 못 넘잖아요. 절제절명의 시기였는데 그 순간에 전봉준은 결국 우금치를 택했고 하늘은 우금치를 버렸고 경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공주 산성의 영명사로 스며들었으니 저도 영명사를 수도 없이 가는데 놀이터 삼아 갔는데 여기 가서 기도하고 공주는 동학의 창시자인 규조 최저의 신호는 등이 곧 최초로 열리는 등 공주에서 동학을 믿는 신들도 제법 많았고 그래야 그래도 공주는 예뻐요. 아름답고 굉장히 아늑하고 뭐라고 포근하고 그 진짜 음내로서는 아주 좋아. 동학농민군은 20만 대병력을 논산평해로 직결시키고 전봉준과 손병희 도통령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지 않은 주요 거점으로 공주성을 선택을 했는데 공주서부터 공략하게 됐다고 자세히 동학농민군 위령탑에 적어놓았더라.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동학농민 위령탑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있는데 그러면 뭐래. 이거 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야. 힘들어. 죽창으로 공주를 포위하여 한참 기세를 올렸던 동학군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몰살이 됐어. 위령탑에 따르면 최대 20만 명에 달했다는. 그래 이제 다 그만 가시면 돼. 모든 거 다 모든 원한 내려놓고 아직도 못 떠난 영령들이 있다면 그냥 용서하시고 가세요. 최대 20만 명에 달했다는 동학군 요금치에서는 몇 명이 전사했는지 정확한 숫자가 알 수 없다 라고 써있어요. 나는 그냥 3만이라고 할래. 비정규직인 농민군의 특성상 전황이 약화되면서 대찰도 일어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금치 전투 패배 후에 체포당한 전봉준의 신기 신문 기록에 따르면 공주에 이르렀을 때 군사가 몇 명이냐라는 질문에 전봉준은 뭐라고 답을 하죠? 한 4명이라고 하네. 다 하네.
몇여 명? 라고 답하고 2차 접전을 치르고 다시 점검해보니 나머지는 500명이 있었다. 그러나 만여 명이 아니고 그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해도 죽창으로 신무기를 당할 수는 없었다. 동학군의 주무기는 대나무 끝을 예리하게 잘라 만든 죽창가 부르죠. 대나무를 길게 자른 뒤 죽부인처럼 둥글둥글하게 만든 장태를 가지고 전주 조화장하면서 그 중농으로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가보면 다 보여. 그냥 우리 동학군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했던 그게 다 보여요, 한눈에. 장태는 앞서 전주성을 점령할 때 관군을 벌게 떨게 한다고 하지만 총기라고는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 화승총뿐이었어요. 화승총 정도가 전부였더라. 방어용 무기인 장태를 굴리면서 그거 가지고 총알을 어떻게 피하냐. 앞으로 전진해 죽창으로 찌르고 화승총을 누가 죽창으로 6탄전하고 있나. 총으로 쏘아야 되는데. 공주전투가 한창이었던 189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순까지 공주에는 달이 많을마다 보슬보슬 겨울 초가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날씨마저도 하늘은 전봉준을 쳐버려. 그나마 몇 정 안 되는 화성총에도 불을 붙이면 화성총에 불 붙이면 비가 내려갖고 다 화성총에 불이 다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덥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늘은 왜 그랬을까? 선화중이 나의 불의 배꼽을 열어서 그랬을까? 날씨마저 봐주지 않았으니 하늘은 전봉준을 버린 것이었으니 반면 우금치에서 마주한 일본군과 관군의 주무기는 영국제의 스나이더 소총과 모젤총 그리고 미국제의 캐들린 기관총이었다. 화승총과는 사거리 사이도 약 5배가 차이가 나요. 아까 말했죠. 400m, 2800m? 아이고. 특히 캐딜릭 기관총은 1분단 600발, 화승총은 한 발. 어떻게 싸워? 일본군 한 명이 동학군 100명, 1000명을 맞상대할 수 있다. 한 명이 그냥 따라락 쏘면 600명이 나가니까 그냥 600발을 따라락 쏴버린다. 일당 100, 일당 1000이 빈말이 아니다. 말이 돼야 안 돼. 그런 상황이라 절대 이길 수 없는 계란을 들고 파헤치는 그러한 형국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나마라도 전봉준이 또 살아서 또 갔는데 그 당시 캐들린 기관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이에 맞선 동학군은 정감록에 나온다는 공공을를 이 적힌 부적을 태워 마셨던 얼마나 간절했으면 태워 마시고 총탄이 비껴간다는 시천주 조화정이란 주문을 떼창으로 입으로 외치며 우금치로 돌려겠더라. 옛날에 설정스님 총무원장에서 떨어진다고 총무원장에서 뭐라는다고 난리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뭘 써갖고 와서 주문을 써갖고 와서 그걸로 불에 태워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안 마시면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설정스님을 위해서 끝까지 맨발로 싸웠어요. 응? 총칼은 아니지만 이거 뭐지 이거 강목으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니 쳐라 이 미친년이. 어떤 미친년이 나를 강목으로. 에휴, 그래도 설정스님은 데려왔어. 어떤 일을 내가 해도 나는 설정스님을 그거 하기 위해서 경호선사를 그 생물로 만들었다는 그 있잖아요. 어디 저기 연제구 그 어디요. 아유씨 또 생각이 또 안 나. 부산시 연제구 그 저 이름이 뭐야. 가서 직접 가서 내가 다 찍어 갔어요. 그 저기를 뭐지 16나안을 모셔놓고 그냥 그 앞에서 맨발로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시천주 조화정. 이런 주문을 떼창으로 입으로 외우며 오금치로 돌격했더라. 하지만 일본군과 관군이 쓴 총탄은 부적과 주문, 부적이 다 뭐란 말이냐, 주문은 다 뭐란 말이냐, 군검을들은 다 뭐란 말이냐, 시천주 조화정은 다 뭐란 말이냐, 아랑곳하지 않고 동학군을 내 몸을 꿰뚫어 버렸어요. 내 보는 눈앞에서 설정스님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말라고 외치고 그렇게 많이 한 달간을 목 놓아 외쳤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수많은 농민군은 시천조 조화정을 외치면서 쓰러지니 근대식 신무계의 허황된 미신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야. 죽창으로 기관총으로 맞선 참담한 결과는 공주고 웅진동에 있는 웅진동? 거기가 웅진동이라고 그러나? 웅진동? 공항동인데 그렇다고 쳐 웅진동도 있는 용모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용모시 다른 이름은 송장뱀이다. 이 송장뱀이에는 동학농민 전쟁 전적지라고 적힌 큰 바위돌에 놓여 있었는데 송장뱀이라는 말이 송장을 갖다 다 묻었구만. 공주 포위전 당시 금강 곰나루죠. 당면에서 충청 감영 쪽으로 진군하다 몰살당한 동학농민의 송장을 거기다 쌓아놓고 처리한 곳이라 해서 송장뱀이라고 한답니다. 또 이게 곰나루 나오잖아요. 내가 또 이 곰나루를 또 얼마나 가고 우리 아버지를 화장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리가 7개 나왔는데 7개 나왔어. 뭐 곰나루에 뿌렸어요. 전생과 자유롭지 못한다. 힘들어. 라고 적혀 있었다. 송장뱀이 슬픈 역사의 이름이 죽창 하나를 손에 쥔 채 부둥 껴안고 쓰러진다. 어떻게 이 죽창 하나로 싸우려고. 그래서 그 죽창가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또 그 무한 여기 그 동학농민 이야기를 보내오더라고. 계속 그 카톡으로. 죽창가. 진짜 부둥 껴안고 쓰러진 동학남녀군의 모습이 어려있는 비극의 장소가 있다. 이처럼 우금치 전투의 패해는 불을 보듯 명백하였으나 우금치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일본군은 이미 같은 해 7월부터 풍도해전, 성안전투, 평양전투, 황해해전 등을 치러내면서 동아시아 최강의 정군을 물리치면서 절정의 전투력을 과시해서 아주 의익이 양양 의익이 충천돼 있는 그 일본 놈들이어가지고 우금치에서 그냥 그것을 다 발사하고 쏟아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일대의 지형 지물에 익숙해 있고 기호에도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아주 일본 놈들이 동학농민군을 상대하기에는 아주 그 환경이 여건이 무르익어 있었다 이런 얘기야. 고지대인 우금치는 일본군과 관군이 이미 선점해서 말했잖아요. 이미 선점에 있었어. 열흘 전에 이미 전진을 치고 있어서 적어도 열흘 전에는 왔으면 좋을 뻔했고 동학군은 지형의 이점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일본군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화력이 막강한 적을 상대할 때는 전면전이 아닌 유격전을 택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었죠. 전문요진이 이끄는 동학군은 이거 포복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우금치에서 전면전을 택했어요. 한때 조선왕조의 본관인 전주성 점령을 할 때 그 기세를 올렸던 동학군이라 이미 전쟁에 이긴 그 경험이 있잖아요. 황토연하고 황룡강 전투하고 전주화약하고 그래서 기세를 올렸던 동학군은 일본군까지도 가세한 관군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까짓 거 옛날에 몇천 갖고도 이겼는데 이건 지금 몇만이잖아. 이거 이길 수 있죠. 이렇게 과소평가를 했던 것이 또 패인의 원인이죠. 그래서 나오네. 이것이 실패 요인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적전 분열이 뭐예요? 그 김계남이가 또 분열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북접과도 대립이 있었고 또 대원군의 개입으로 동학군으로 통칭됐지만 우금치 전투를 앞둔 남접과 북접은 심각한 노선 갈등을 겪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집구석이 망하려면 싸운다니까. 집구석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미 하기 전에 그때 남접 북접이 싸우지 말고 바로 치고 올라왔으면 얘네는
열흘 전에 왔다는데 그때는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남아 있었잖아요. 안 될라니까 안 되고 될 놈은 되고. 동학의 제2대교조 최시영은 오해가 쌓여가지고 우금치 전투 직전까지만 해도 무쟁투쟁에 집중하는 전봉준을 뭐라 그래? 역적이다.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최시영이 몰아붙여가지고 그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죠? 규정하기도 했더라. 실제 전봉준 공초를 보면 효주 최시영의 지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장투쟁에 소극적이던 북점 역시도 사태가 커지자 마지못해 참전한 측면이 크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것은 손병희의 노력으로 전봉준과 그 의형제를 맺고 그 최시영을 설득시켜서 너무 늦었죠. 그것은 사실 전봉준은 동학의 세력을 등에었고 그 조직을 이용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고 세상을 바르게 접하고자 하였을 뿐이었고, 그러나 어이 아래 하늘은 동학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 나는 농민들에게 동학을 가리킨 바 없다. 이렇게 전봉준 얘기를 해. 전봉준은 동학을 가리킨 바가 사실은 없지요. 뭐를 했어요? 보고감인 체포구민을 위해서 힘쓰고 동학이라는 그러한 그 단체를 이용해서 그 조직을 강화하고 그렇게 했을 뿐이죠. 틀린 말은 아니고.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던지오니 번뇌를 다 법문을 다 불도를 더 이루리.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덜투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마 삼천리 화려가 항손 해안 사람 해안으로 기도전하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
성불하십시오.